어둠 속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고 피곤한 한숨이 새어나와요. 아, 드디어 집이다. 크루즈 좋긴 한데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불을 켠 순간 지연의 목소리가 멈춥니다. 거실 한가운데 택배 상자처럼 쌓인 박스들, 테이프로 꽁꽁 묶인 채 각각 주방용품, 식기, 의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빠 계세요? 주방으로 달려간 지연의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냉장고. 평소라면 내일 아침 도시락 재료로 가득했을 냉장고가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장롱이 비어 있어. 남편 도연이 안방에서 소리치네요.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흰 봉투 하나, 떨리는 손으로 뜯어봅니다. 부동산 계약서, 잔금 일자는 내일. 이게 대체 뭐지? 뒷장을 넘기자 나오는 한 줄.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아라.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사위 도연이 황급히 전화를 겁니다. 장인어른, 지금 어디 계신 거지? 수신음만 길게 울립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없는 사이에 아빠가 사라졌어.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지금부터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뜨는 남자 76세 김말수.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기억합니다. 무릎을 툭툭 두드리며 일어서는데 예전 같지 않은 뻣뻣함이지만 참을 만합니다. 오늘도 부탁한다. 상가 1층 말수국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립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씻고 황태를 넣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은은한 김이 올라오네요. 30년 동안 같은 냄새. 육수를 저으며 말수는 2층 집을 올려다봅니다. 손녀들 도시락을 싸야 하기 때문이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툭, 툭.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계란말이를 부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유부초밥 먹고 싶은데. 12살 손녀 소은이가 눈을 비비며 나옵니다. 그래, 유부초밥. 할아버지가 만들어줄게. 할아버지, 저는 김밥이 좋아요. 9살 소율이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 둘 다 만들어줄게. 손녀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말수는 다시 가게로 내려갑니다. 오전 7시.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곱빼기 하나요. 네네, 금방 나갑니다. 면을 삶고 국물을 붓고 고명을 얹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동작. 30년의 근육. 점심시간에는 줄이 가게 밖까지 늘어섭니다. 말수는 쉬지 않고 면을 삶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지만 손님을 기다리게 할 순 없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주세요. 여기 김치 더 주세요. 계산이요. 홀서빙도 설거지도 계산도 모든 걸 혼자 해야 합니다. 오후 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후 3시 재료 배달이 옵니다. 20kg 밀가루 2포대를 옮기다가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쌉니다. 이번엔 좀 심하게 통증이 오네요.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 딸 지연입니다. 아빠, 또 무리하셨어요? 제가 배달 직원한테 안까지 넣어달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아직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빠, 진짜 이제 가게 정리해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요. 아빠까지 챙기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언제 챙겨달라고 했냐? 아빠가 말을 안 하셔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연이 한숨을 쉽니다. 아빠, 요양원 알아볼게요. 좋은 대로요. 그리고 이 가게는 명의를 저희 쪽으로 넘기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명예, 말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네. 이왕 정리할 거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도연이도 그러는 게 낫다고 했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입니다. 말수가 차린 저녁상, 국찌개, 반찬이 가득합니다. 애들아,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가 해주신 거 맛있어요. 소율이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웃습니다. 사위 도연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지연이한테 들으셨죠? 가게 명예건이요.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하는데요. 이 위치면 상가랑 주택 합쳐서 꽤 받을 수 있대요. 명의만 정리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고요. 내 이름 김말수를 빼고 너희 명의로 옮긴다고? 네, 그게 세무상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연세도 있으시니까. 말수가 숟가락을 애써 들며 말합니다. 밥 먹자. 식으면 맛없다. 어색한 공기가 식탁을 감쌉니다. 밤 11시 손녀들이 잠들고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안방에서 지연과 도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당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거 아니야? 뭐가? 사실이잖아. 아버님 연세의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게 말이 돼? 그래도 30년 하신 건데. 그러니까 더 빨리 정리해야지.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신없잖아. 솔직히 아버님 병원비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 힘들어. 지연이 한숨을 쉽니다. 그렇긴 한데 아빠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서운해도 어쩔 수 없지. 현실이 이런데.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 없으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잖아. 여보, 나쁜 소리 같지만 사실이잖아. 아버님 요양원 가시면 우리도 숨통 트이고 아버님도 편하게 쉬시고 윈윈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1층 가게로 내려갑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냅니다. 영업일지라고 적힌 낡은 공책.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1995년 3월 1일 말수국수 개업. 오늘 손님 12명. 내 이름으로 번 첫 돈. 페이지를 넘깁니다. 1998년 4월 10일 지연이 대학 합격. 등록금 마련 완료. 보내니 김말수. 2005년 9월 3일 지연이 결혼. 예단 비용 송금. 보내니 김말수. 2013년 2월 15일 소은이 출산. 산후조리원 비용. 보내니 김말수. 2016년 6월 20일 소율이 입학. 입학 선물. 보내니 김말수. 말수는 노트를 덮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가며 산 삶. 이제는 내 이름으로 끝내고 싶다. 다음 날 장사가 끝나고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습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닫아요? 단골 손님이 묻습니다. 오늘은 좀 볼 일이 있어서요. 말수는 택시를 탑니다. 정형외과로 가주세요. 병원 대기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이제는 무릎이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파옵니다. 76번 김말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입원 2주, 재활 6주, 최소 2달은 봐야 합니다. 2달. 말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술 날짜 잡으실까요? 아니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 옛날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고향 친구 박춘배, 그 친구에게 40년 만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춘배야, 나 말수다. 말수? 김말수? 야, 임마, 이게 얼마만이냐? 벌써 40년 만이다. 오랜만에 듣는 고향 사투리에 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춘배야, 혹시 청평호 쪽에 조용한 데 없을까? 청평호? 야, 너 혹시 은퇴하려고? 그런 셈이지. 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좋아, 좋아. 마침 우리 동네에 괜찮은 한옥 하나 나왔어. 마당도 있고 호수 바로 앞이야.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냐? 당연하지. 근데 말수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괜찮다. 사진 기다릴게. 전화를 끊습니다. 곧 카톡으로 사진이 옵니다. 작은 한옥,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멀리 보이는 청평호. 말수는 한참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살아볼까? 그날 밤, 말수는 다시 영업일지를 펼칩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습니다. 결심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겠어. 다음 날, 말수는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상가랑 주택 같이 매각하고 싶은데요. 네. 둘 다요? 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잔금은 언제까지 받으실 건가요? 말수는 달력을 펼칩니다. 딸 가족이 부산 크루즈 여행 가는 날. 이 기간 중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붉은 도장 안에 새겨진 이름. 김말수. 30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찍는 마지막 도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말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지하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쌓인 것들, 낡은 냄비, 녹슨 국자, 빛바랜 메뉴판, 하나하나 꺼내다 말수는 멈춥니다. 첫 개업 때 샀던 냄비, 손잡이가 닳아 테이프를 감아 사용했습니다. 이 냄비로 몇 그릇이나 끓였을까? 박스에 담습니다. 오전 8시, 위층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은아, 소율아, 빨리 준비해. 오늘 부산 출발이야. 엄마, 수영복 챙겼어?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손녀들이 지하로 내려옵니다. 말수는 얼른 박스를 치우고 일어섭니다. 할아버지, 우리 크루즈 타러 가요. 5일 동안 못 봐요. 소율이가 말수의 다리를 껴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재밌게 놀고. 할아버지는 안 심심하세요? 혼자 계실 텐데. 소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봅니다. 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너희가 재밌게 노는 게 할아버지는 더 좋으니까. 할아버지, 선물 사올게요. 그래, 고맙다. 지연과 도연이 내려옵니다. 아버님, 5일 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냉장고에 반찬 넉넉히 해놨으니까 드시고요. 그래, 걱정 마라. 그리고 아빠. 지연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저희 여행 다녀와서 가게 건이랑 요양 온 건 다시 얘기해요. 아빠 의견도 들어볼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다녀와서 얘기하자. 도연이 차키를 꺼내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몸 조심하세요. 무릎 아프시면 병원 가시고요.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가족들이 떠납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 말수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손녀들이 뒷창으로 손을 흔듭니다. 말수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잘 가라. 행복해라.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짐을 쌉니다. 박스를 정리하다가 말수의 손이 멈춥니다. 낡은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젊은 말수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간판. 말수국수 개업. 1995년 3월 1일. 말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30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30년 전. 말수야, 가게 이름 뭐로 할까? 아내 명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내 이름 따서 말수국수? 좋네. 김말수의 국수. 당신 이름으로 시작하는 가게. 개업 첫날 손님은 12명. 하지만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번 돈. 그렇게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3년 뒤 딸 지연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나 미대 가고 싶어. 미대? 그럼 학원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 응. 근데 비싸. 말수는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시간까지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딸의 학원비 벌어야 해서요. 손님들이 말수의 성실함을 알아봤습니다. 단골이 늘었습니다. 지연은 미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말수는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명의는 김말수님이시죠? 네.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졸업 후 지연은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만났습니다. 아빠,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해. 성실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명순이 쓰러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말수야. 미안해. 지연이 결혼도 못 보고. 무슨 소리야. 당신 낳을 거야. 하지만 명수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연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예단, 예물, 신혼집 보증금 모두 말수가 준비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빠, 행복해라. 그게 아빠 소원이다. 손녀 소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산후조리원 비용이 좀 부담이 되는데 내가 낼게. 걱정 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안 되어서. 뭐가 죄송해. 당연한 거지. 소율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말수가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산후조리원, 100일 잔치, 돌잔치. 아버님, 항상 죄송합니다. 됐어. 손녀들 건강하게 크는 게 중요하지. 아이들이 자라며 학원비가 늘었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아버님, 애들 학원비가 이번 달에 계좌로 송금할게.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 제 월급이 삭감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말수는 가게 영업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좀 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손님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말수의 통장에는 항상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 가족의 통장에는 매달 송금 기록이 찍혔습니다. 김말수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30년 내 이름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멈춥니다. 내 이름은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걸까? 다음 날 말수는 본격적으로 짐을 쌉니다. 옷가지, 생활용품, 그릇들, 최소한만 챙깁니다. 이제는 가볍게 살아야지.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매수자 잔금 입금 확인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열쇠 인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수는 가게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30년 동안 서 있던 자리, 손때 묻은 주방 조리대, 닳고 다른 바닥 타일. 고생했다. 가게 벽에 붙어 있던 메모들을 떼어냅니다. 손녀들이 그려준 그림들. 할아버지 국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소은. 할아버지 사랑해요, 소율. 말수는 그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일지를 챙깁니다. 30년치 기록. 두꺼운 노트 10권. 모두 박스에 담습니다. 밤 11시. 말수는 거실 책상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 딸 지연에게. 지연아, 아빠가 갑자기 떠나서 놀랐을 거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이제 내 이름을 찾아 살고 싶구나.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다. 그게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빠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빠도 남은 시간을 아빠답게 살고 싶다. 이해해다오. 사랑한다. 두 번째 편지. 사위 도연에게. 도연아, 내 딸 잘 돌봐줘서 고맙고, 지연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제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라는 짐은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보려 한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 편지. 손녀들에게. 소은아, 소율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지? 미안해요. 할아버지는 호수가 있는 곳으로 갔단다. 거기서 작은 국수집을 할 거야. 언제든 보고 싶으면 찾아오너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국수 끓여줄게. 많이 많이 사랑한다. 편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봉투를 하나 더 준비합니다. 안에 10년치 영수증을 넣습니다.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송금 내역. 모두 김말수 명의로 된 것들. 봉투 겉면에 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산 증거들. 모든 편지와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무실에서 열쇠를 인계합니다.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가게 앞에 섭니다.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말수국수, 이제, 안녕. 택시를 탑니다. 청평 쪽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가 멀어집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니던 길, 손녀들이 뛰어놀던 골목, 모두 뒤로 사라집니다. 이 시간 후, 청평호에 도착합니다. 친구 춘배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말수야, 진짜 왔구나. 춘배야, 오랜만이다. 40년 만이지. 야, 너 늙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껴안습니다. 집 구경시켜줄게. 마음에 들 거야. 작은 한옥,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툇마루에 앉으면 청평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때? 괜찮지? 말수는 한참 호수를 바라봅니다. 잔잔한 물결, 산들바람, 새소리. 좋다. 정말 좋다. 그치? 여기서 국수집 하면 대박일 거야. 등산객들 많이 지나다니거든. 국수집. 말수는 미소 짓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 볼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부엌. 딱 한 사람이 쓰기 좋은 크기. 여기에 가스레인지 놓고 냉장고는 여기. 말수는 벌써 머릿속으로 가게를 그려봅니다. 근데 말수야. 춘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가족들한테 말도 안 했다면서. 말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춘배야. 나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 춘배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장인, 누군가의 할아버지로만 살았어. 김말수라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 말수야. 이제는 내가 나로 살고 싶어. 춘배가 말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날 밤, 말수는 툇마루에 앉아 호수를 바라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새 소리.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명순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바람이 살랑 붑니다. 마치 대답처럼. 같은 시각. 크루즈 안. 지연은 핸드폰을 봅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보,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 지금 주무실 시간인데. 그래도 왠지 마음이 안 놓여서 전화를 겁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시네. 주무시나 봐.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스칩니다. 내일 다시 전화해 봐야겠다. 5일 후 오후 7시 지연 가족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드디어 집이다. 크루즈 재밌었지만 역시 집이 최고야. 도연이 트렁크를 열며 말합니다. 애들아, 할아버지한테 선물 드려야지. 소은이가 쇼핑백을 듭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현관문을 엽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빠 안 계세요? 지연이 불을 켭니다. 그 순간 모두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거실 한가운데 쌓인 박스들, 테이프로 꽁꽁 묶인 채 정렬되어 있습니다. 주방용품, 의류, 식기. 이게 뭐야? 지연이 안방으로 뛰어갑니다. 장롱이 비어 있습니다. 옷걸이만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여보, 아버님 옷이 다 없어. 도연이 황급히 따라 들어옵니다. 뭐? 설마.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을 봅니다. 흰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엽니다. 부동산 계약서, 매매 완료, 잔금 지급일 5일 전. 이게 대체. 다음 장을 넘깁니다. 상가 매각 계약서,
말수국수 마이너스 매매 완료. 지연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집이랑 가게를 다 팔았어. 뭐? 도연이 서류를 뺐듯이 받아듭니다. 계약서를 훑어봅니다. 이게 사실이야? 우리 몰래 이 큰일을? 소은과 소율이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 옆에 섭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다른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연에게라고 적힌 봉투. 천천히 엽니다. 아버지의 손글씨.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쓴 글자들. 지연이 편지를 소리내 읽기 시작합니다. 지연아, 아빠가 갑자기 떠나서 놀랐을 거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구나.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다. 그게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빠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눈물이 글자 위로 흐립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빠도 남은 시간을 아빠답게 살고 싶다. 이해해다오.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 편지를 다 읽고 지연은 주저앉습니다. 아빠. 도연이 다른 봉투를 엽니다. 자신에게 온 편지. 도연이 내 딸 잘 돌봐줘서 고맙고 지연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제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가길 바랄라. 아버지라는 짐은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장인. 도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짐이라니. 우리가 장인어른을 짐으로 생각한 적이 말끝을 흐립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5일 전 밤의 대화. 솔직히 아버님 없으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잖아. 자신이 한 말. 아, 설마 그 말을 들으신 건가? 소은이가 자기 편지를 엽니다. 소은아, 소율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지?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호수가 있는 곳으로 갔단다. 거기서 작은 국수집을 할 거야. 언제든 보고 싶으면 찾아오너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국수 끓여줄게. 많이 사랑한다. 할아버지. 소율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할아버지. 우리 때문에 가신 거예요? 지연이 딸을 끌어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자신도 울고 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마지막 봉투. 두툼한 서류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 내가 내 이름으로 산 증거들. 도연이 조심스럽게 엽니다. 쏟아지는 영수증들. 수십, 수백 장. 이게 뭐야? 영수증을 하나씩 봅니다. 소은 영어학원비 이체인 김말수. 소율 피아노학원비 이체인 김말수. 희망초등학교 급식비 이체인 김말수. 소망병원 치료비 이체인 김말수. 소은 생일 케이크 구매자 김말수. 소율 학용품 구매자 김말수. 끝없이 쏟아집니다. 10년치. 지연이 영수증을 들여다봅니다.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게 2015년 거네.
소은이가 유치원 다닐 때, 다음 영수증, 2017년, 소율이 태어났을 때, 2019년, 내가 회사 그만뒀을 때, 2021년, 도연이 회사가 어려웠을 때, 손이 떨립니다. 모든 영수증에 찍힌 이름, 김말수, 아빠가 다 내신 거였어? 도연이 영수증 더미를 들여다봅니다. 자신들이 다음 달에 드린다고 했던 돈들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영수증 봉투 밑에 깔린 노트들, 영업일지라고 적힌 낡은 공책들, 지연이 첫 번째 노트를 펼칩니다. 1995년 3월 1일, 말수국수 개업. 오늘 손님 12명. 육수가 좀 싱거웠다. 내일은 멸치를 더 넣어야겠다. 내 이름으로 번 첫 돈. 48,000원. 행복하다. 지연이 페이지를 넘깁니다. 1998년 4월 10일. 지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미대 등록금 850만 원. 은행 대출 받았다. 내 이름으로 매달 30만 원씩 갚아야 한다. 괜찮다. 열심히 하면 된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2002년 6월 15일. 지연이가 회사에 취직했다. 자랑스럽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산다고 했다. 삼겹살집에서 3명이 5만 원. 지연이가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하다.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집니다. 2005년 9월 3일. 지연이 결혼식. 명순이가 보고 싶다. 우리 딸 이렇게 예쁜데 당신은 못 보고. 예단 500만 원, 예물 300만 원, 신혼집 보증금 3천만 원. 대출을 더 받았다. 내 이름으로. 괜찮다. 딸아이 행복하면 된다. 지연이 흐느낍니다. 아빠, 제가 몰랐어요. 다음 노트. 2013년 2월 15일. 손녀 소은이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산후조리원 비용 250만 원. 도연이가 미안해했다. 미안할 것 없다. 내 손녀인데 내 이름으로 내는 게 당연하다. 2016년 6월 20일. 소율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선물로 책가방 세트 15만 원. 소율이가 너무 좋아했다. 할아버지 최고라고 했다. 그 말 하나에 피곤이 다 풀린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쏟아지는 기록들. 2018년 7월 3일. 무릎이 아프다. 병원 가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오늘 소은이 학원비 보내야 한다. 2019년 11월 8일. 지연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워킹맘이 힘들다고. 당연하지. 애 둘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게 쉬운 일인가. 당분간 생활비를 더 보내야겠다. 2020년 3월 12일. 코로나로 손님이 줄었다. 하지만 학원비는 보내야 한다. 배달 영업을 시작했다. 무릎이 더 아프지만 괜찮다. 2022년 5월 20일. 도연이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한다.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걱정이다. 다음 달부터 송금을 더 늘려야겠다.
2023년 8월 15일 손녀들이 할아버지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사왔다. 이 돈이면 학원비 일주일치인데. 하지만 아이들 마음이 예뻐서 맛있게 먹었다. 행복하다. 마지막 페이지. 최근 날짜. 2024년 10월 10일.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다. 입원 2주, 재활 6주. 그동안 가게는 어떻게 하나? 손녀들 학원비는 어떻게 보내나? 수술은 나중에 하자. 2024년 10월 15일. 오늘 밤 지연이와 도연이 대화를 들었다. 아버님 없으면 솔직히 편하긴 해. 요양병원 모시면 우리도 숨통 트이지.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이해한다. 나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지연이 노트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결심했다. 이제는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장인, 누군가의 할아버지로만 살았다. 이제는 김말수로 살고 싶다. 청평으로 간다. 작은 국수집을 할 것이다. 하루에 10그릇만. 그 이상은 안 한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내 이름으로. 마지막 문장. 가족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30년이 행복했다. 이제는 각자의 이름으로 살자. 사랑한다. 김말수. 거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영수증과 노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연은 울고 있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소은과 소율은 서로 껴안고 훌쩍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연이 입을 엽니다. 나 정말 몰랐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신 줄 몰랐어. 우리가 아버님한테 뭘 한 거야? 도연이 주먹으로 바닥을 칩니다. 세금 문제, 명예 정리, 효율. 그딴 말들만 하고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생각도 안 했어. 지연이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합니다. 2019년 11월. 내가 회사 그만뒀을 때 아빠한테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했었지. 그때 아빠가 그래 알았어. 괜찮다. 다 좋아질 거야 하셨어. 근데 그 괜찮다가 영수증을 꽉 쥡니다. 아빠 무릎 아픈 걸 참으면서 번 돈이었어. 도연이 2020년 영수증을 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힘들다고 했을 때 장인어른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셨지. 그때 장인어른은 배달까지 하고 계셨어. 76세에 무릎도 아프신데 우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 힘드셨던 거예요. 소율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지연이 딸을 안습니다. 그래,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어떤 얼굴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이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아버지라는 짐은 내려놓고, 짐이라니
목이 메입니다. 장인어른은 한 번도 짐이 아니셨는데 우리가 짐으로 만든 거잖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우리가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야. 명예 정리, 요양원, 효율. 아빠 이름을 지우려고 했잖아. 아빠 인생을 우리 편의대로 정리하려고 했잖아. 영수증 더미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30년 동안 아빠는 자기 이름으로 우릴 살렸는데 우리는 아빠 이름을 지우려고만 했어. 밤이 깊어갑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영수증과 노트를 계속 읽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하나하나 후회하며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아버지가 지켜온 이름. 김말수.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핸드폰을 듭니다. 아빠한테 전화해 봐야 해. 번호를 누릅니다. 한참을 기다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시네. 다시 겁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습니다. 아빠, 제발. 세 번째, 드디어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 평소보다 더 조용합니다. 아빠.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어 나오지 않습니다. 지연아, 편지 읽었니? 네, 읽었어요. 그럼 됐다. 아빠 걱정하지 마라.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빠, 우리가 됐어. 이제 각자 잘 살자.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아빠, 두. 전화가 끊깁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습니다. 도연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됐어? 끊으셨어. 아빠가. 그럼 우리가 직접 가야 해. 청평호라고 하셨지? 근데 정확한 주소를 몰라. 그때 소은이가 소리칩니다. 엄마, 여기 봐요. 편지 봉투 뒷면. 작은 글씨로 적힌 주소. 강원도 청평 사랑리 123번지. 아버지가 일부러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찾아오라는 의미. 하지만 준비되었을 때 오라는 의미일 거야. 지연이 봉투를 꼭 쥡니다. 가자. 아빠한테 가자. 청평호. 이른 아침 물안개가 호수를 감쌉니다. 작은 한옥 마당에서 김말수가 감나무를 올려다봅니다. 올해도 잘 열렸구나.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새벽 6시. 예전처럼 육수를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냄비 크기가 작습니다. 재료도 딱 10그릇 분량. 오늘도 10그릇. 친구 춘배가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말수야, 어제도 손님들 돌려보냈다며? 더 팔면 되는데 왜 안 팔아? 내 규칙이야. 하루 10그릇. 손님들이 아쉬워하던데? 아쉬우면 내일 일찍 오든가. 말수는 웃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여유. 오전 10시. 작은 간판을 내겁니다. 말수가 끓인 국수 하루 10그릇 한정. 등산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국수 맛집이래요.
한 그릇에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오, 양심 가격이네. 말수는 천천히 면을 삶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잠시 쉽니다.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국수를 내놓습니다. 손님이 한 입 먹고 감탄합니다. 와, 국물이 정말 깊네요. 비법이 뭐예요? 말수는 미소 짓습니다. 비법은 내 속도로 끓이는 겁니다. 내 속도요? 네.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내 속도로.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먹습니다. 오후 1시. 죄송합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네. 벌써요? 한 그릇만요. 뒤늦게 도착한 손님들이 아쉬워합니다. 내일 일찍 오세요. 10시에 엽니다. 에이, 그냥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규칙이니까요. 말수는 단호합니다. 예전 같으면 손님을 돌려보낸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삶. 그것은 내 규칙을 지키는 삶입니다. 간판을 내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10개의 그릇. 딱 10개. 깨끗이 씻어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툇마루에 앉아 호수를 바라봅니다. 오후의 햇살이 물결을 반짝이게 합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사는 거구나.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 같은 시각. 지연 가족의 차가 청평 쪽으로 향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합니다. 500m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차 안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소은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소율도 불안한 표정입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싶어 하실까? 지연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너희를 제일 사랑하시잖아.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도연이 운전대를 꽉 쥡니다. 여보, 우리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그게 될까? 그 말로 용서가 될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30년치 영수증과 노트를 가방에 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목적지 근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립니다. 차를 세웁니다. 작은 한옥집이 보입니다. 마당의 감나무, 툇마루의 작은 간판, 말수가 끓인 국수. 저기다. 차에서 내립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대문 앞에 섭니다. 안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이 손을 떨며 대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설거지 소리가 멈춥니다. 발소리. 대문이 열립니다. 김말수가 나타납니다. 타올로 손을 닦고 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말수는 가족들을 보고 굳어집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보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빠. 말수는 표정을 감춥니다.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차가운 목소리. 지연이 한 걸음 다가갑니다.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요. 편지 읽었으면 됐다. 이제 각자 살자. 아빠, 돌아가라. 말수는 돌아서려 합니다. 그때 소은과 소율이 달려듭니다. 할아버지, 말수의 몸이 흔들립니다. 손녀들이 허리를 껴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말수는 손녀들을 내려다봅니다. 꾹 참던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립니다. 들어가거라. 이제 할아버지는 너희 없이도 잘 산다. 할아버지, 소율이 울먹입니다. 도연이 앞으로 나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일어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가방에서 영수증 봉투를 꺼냅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았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아닙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이제 알았다고. 말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30년 동안 내 이름을 지워가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지연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명예 정리, 요양원, 효율, 말수는 쌓였던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 이름을 지우고 나를 짐으로 만들고 그러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빠, 난 한 번도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한 번도.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짐으로 만들었어. 내 이름을, 내 존재를 짐으로. 지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침묵이 흐릅니다.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말수는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들어가라.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아빠, 제발, 부탁이니까 돌아가다오. 말수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문이 닫힙니다. 가족들은 대문 앞에 선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가족들은 근처 모텔에 짐을 풉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저녁을 시켜 먹지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소은이 말합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릴 미워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딸을 안습니다. 아니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상처받으신 거야. 우리 때문에? 응. 소율이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아버지 사랑하는데 할아버지도 너희 사랑하셔. 그래서 더 힘드신 거야. 도연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보이는 한옥집,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일 다시 가보자. 그때 모르는 번호가 지연의 핸드폰에 울립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나 박춘배라고, 말수 친구입니다. 아, 네. 내일 아침 일찍 말수네 집으로 와요. 10시 전에. 왜요? 그냥 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배고프게 와요. 전화가 끊깁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누구였어? 아빠 친구분. 내일 아침 일찍 오래.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 근데 배고프게 오래.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일부러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9시 30분. 한옥집으로 향합니다.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 국수 정말 맛있대요. 하루에 10그릇밖에 안 판대. 일찍 와야 해요. 지연 가족은 줄 맨 뒤에 섭니다. 10시. 대문이 열립니다. 말수가 나옵니다. 간판을 겁니다. 영업 시작.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갑니다. 말수는 가족들을 봅니다. 잠시 눈이 마주칩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손님을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족들도 줄을 따라 들어갑니다. 작은 마당. 툇마루에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손님들이 앉습니다. 말수는 주방에서 국수를 삶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10그릇. 첫 번째 손님에게 국수가 나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입 먹고 감탄합니다. 우와, 국물 맛 진짜 좋다.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국수가 나갑니다. 지연 가족의 차례가 왔습니다. 말수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면을 삶습니다. 4그릇. 조용히 내놓습니다. 드세요. 가족들은 말수를 올려다봅니다. 아빠, 먹기 전에 식으면 맛없어요. 말수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지연이 국수를 내려다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 고명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습니다. 젓가락을 듭니다. 면을 한 입 먹습니다. 국물을 마십니다. 순간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빠, 이 맛. 30년 동안 먹었던 맛. 하지만 이제서야 느낍니다. 이 국수 한 그릇에 담긴 것이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정성, 아버지의 사랑. 도연도 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소은과 소율도 훌쩍이며 먹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말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지만 돌아섭니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오후 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갑니다. 마당에는 지연 가족만 남았습니다. 말수가 간판을 내립니다. 오늘 마감. 지연이 일어섭니다. 아빠, 다 먹었으면 가요. 아빠, 우리 얘기 좀. 할 얘기 없어요. 아빠. 지연이 소리칩니다. 말수가 돌아봅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영업일지. 아빠, 이거 다 읽었어요. 30년 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서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노트를 펼칩니다. 여기 2019년 11월 제가 회사 그만뒀을 때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는 배달을 시작하셨어요. 무릎 아프신데 2020년 3월 코로나로 손님이 줄었을 때도
아빠는 학원비를 보내셨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집니다. 2022년 5월 도연이 회사 힘들 때도 아빠는 송금을 더 늘리셨어요. 그만. 말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만해요. 아빠, 우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다해요? 말수는 노트를 받아듭니다. 이 노트에 쓴 거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습니다. 이건 내 기록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산 증거. 아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살아요. 나는 내 이름으로, 너희는 너희 이름으로. 지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도연이 앞으로 나섭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변하겠습니다. 변한다고? 네. 이제는 장인어른께 기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무릎을 꿇습니다. 가끔씩 찾아뵐 수 있을까요? 짐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말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소은이 말수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돼요? 국수 먹으러. 소율도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말수는 손녀들을 내려다봅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립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빠, 오늘은 돌아가요. 나도 정리할 게 있어요. 가족들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지연이 돌아봅니다. 아빠, 사랑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린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들이 떠납니다. 말수는 혼자 마당에 섭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춘배가 나타납니다. 말수야, 내 마음 알아. 상처받았지. 하지만 말수야, 가족이잖아. 말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춘배가 어깨를 두드립니다. 천천히 생각해. 내 속도로. 그날 밤, 말수는 영업일지를 펼칩니다. 새로운 페이지. 오늘 가족들이 왔다. 국수를 먹였다. 내 그릇. 11그릇째부터는 아직 모르겠다. 일주일 후, 말수는 여전히 하루 10그릇만 팝니다.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지연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손에 든 봉투, 안에 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손녀들이 직접 만든 편지와 그림. 할아버지께. 과연 말수는 문을 열어줄까요? 그리고 11그릇째 국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지연 가족의 차가 청평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언니,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응, 할아버지 좋아하실 거야. 소은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호수와 한옥, 그리고 국수를 만드는 할아버지.
소율이는 편지를 씁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소율. 도연이 백미러로 아이들을 봅니다. 애들이 아침부터 저렇게 열심히야. 지연이 미소 짓습니다. 지난주에는 할아버지가 국수도 안 주셨는데 괜찮을까? 천천히 다가가다. 장인어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차가 한옥집 앞에 도착합니다. 9시 50분. 벌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 국수 진짜 맛있어요. 근데 10그릇밖에 안 팔아서 일찍 와야 해요. 지연 가족은 줄 맨 뒤에 섭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10시. 대문이 열리고 말수가 나와 간판을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 가족을 봅니다. 잠시 눈이 마주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님들이 들어갑니다. 국수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8, 9, 10. 마지막 10번째 그릇. 지연 가족의 차례입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마감입니다. 지연이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소은이 앞으로 나갑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손에 든 그림과 편지. 우리가 만들었어요. 말수는 그림을 받아듭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할아버지와 호수와 국수. 편지를 펼칩니다. 할아버지, 우리 매주 올게요. 국수 못 먹어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얼굴만 봐도 좋아요. 소은. 할아버지 사랑해요. 소율. 말수의 손이 떨립니다. 한참을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다음 주에 오너라. 네. 다음 주 토요일 9시 반에 와요. 아빠, 그때는 국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가족들이 떠납니다. 말수는 그림을 주방 벽에 붙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다음 주, 일주일이 흐릅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하루 10그릇을 팝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손님이 다 가고 나면 주방을 더 깨끗이 정리합니다. 툇마루를 쓸고 닦습니다. 마당에 낙엽을 치웁니다. 춘배가 지나가다 봅니다. 야, 말수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청소해? 그냥. 혹시 손님 오는 거야? 애들. 드디어 마음을 연 거야?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청소합니다. 춘배가 웃습니다. 그래, 잘했어. 가족인데. 금요일 밤. 말수는 재료를 더 준비합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고릅니다. 이 멸치가 더 좋네. 다시마도 두꺼운 걸로. 육수 재료를 정성스럽게 손질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을 확인합니다. 계란, 파, 김, 버섯. 모든 게 신선한지 확인합니다. 밤늦게까지 준비합니다. 내일은 제대로 해줘야지.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5시 육수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육수는 특별합니다. 더 오래 끓이고 더 정성스럽게. 오늘은 11그릇. 처음으로 규칙을 깹니다. 하루 10그릇. 하지만 오늘은 11그릇. 11번째는 가족을 위한 것. 9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9시 30분 지연 가족의 차가 도착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내립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대문 앞에서 멈춥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조용히 줄 맨 뒤에 섭니다. 지연과 도연도 묵묵히 기다립니다. 10시 대문이 열립니다. 말수가 나옵니다. 지연 가족을 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오세요. 손님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국수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말수의 손놀림이 더 정성스럽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10그릇이 나갑니다. 마지막 손님이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지연 가족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간판을 마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면을 삶기 시작합니다. 4그릇. 평소보다 더 공들여 만듭니다. 고명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국물의 간을 확인합니다. 좋아. 4그릇을 들고 나옵니다. 가족들 앞에 놓습니다. 드세요. 아빠, 식기 전에 드세요. 지연이 젓가락을 듭니다. 면을 한 입 먹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도연도 국물을 마십니다. 정말 최고예요, 장인어른. 소은과 소율은 후루룩 면을 먹습니다. 할아버지 국수 역시 최고예요.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일, 가족에게 밥을 먹이는 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 국수를 다 먹고 말수가 마당 평상에 앉습니다. 앉으세요.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소리, 새소리만 들립니다. 말수가 입을 엽니다. 지난 일주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 지금까지 손님처럼 대하던 지연 가족에게 이제 말을 편하게 합니다.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산 거 후회 안 한다. 말수는 호수를 바라봅니다. 그게 내 선택이었고 내 행복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내 이름으로, 내 속도로.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아빠.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어. 말수는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하루 10그릇. 그게 내 규칙이야.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이 견딜 만큼만. 네, 아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네. 토요일 아침. 너희가 오고 싶으면 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아빠. 국수값은 받을 거야. 5,000원. 다른 손님들처럼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송금은 이제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말수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너희 가족이 독립할 때야. 아빠한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 봐. 네. 그래야 이 세상에 아빠가 없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어.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쥡니다. 알겠어요, 아빠. 이제 스스로 살게요.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게. 말수는 미소 짓습니다.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네. 장인어른께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 소은이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우리 매주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국수 먹으러요? 응. 할아버지가 맛있게 끓여줄게. 소율도 끼어듭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말수는 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많이 사랑한다.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연 가족은 청평을 찾습니다. 줄을 서고 기다리고 국수를 먹습니다. 5,000원을 내고 다른 손님들처럼. 하지만 국수 맛은 특별합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들을 위해 특별히 더 정성을 들이니까요. 어느 토요일, 소은이 학교 숙제를 가져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실 수 있어요? 수학 문제. 어디 봐. 오, 이거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마당에 앉아 숙제를 합니다. 평화로운 풍경. 또 어느 토요일, 도연이 공구함을 가져옵니다. 장인어른, 대문 경첩이 삐걱거리던데 제가 고쳐드릴게요. 오, 고맙네. 사위가 대문을 고치는 동안 말수는 옆에서 차를 내옵니다. 수고하네. 아닙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죠. 두 남자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편안합니다. 또 어느 토요일, 지연이 김치를 가져옵니다. 아빠, 제가 담갔어요. 맛 좀 봐주세요. 오, 그래. 김치를 맛봅니다. 맛있는데. 간이 딱 맞네. 정말요? 다행이다. 내 엄마 김치 맛이 나네. 엄마 레시피로 담갔어요. 말수는 김치를 한참 바라봅니다. 고맙다, 지연아. 아빠, 내 엄마가 좋아했을 거야. 부녀가 나란히 앉아 호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뀝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어느 겨울 토요일,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뒤덮습니다. 소은과 소율이 눈사람을 만듭니다.
할아버지, 같이 만들어요. 말수는 웃으며 나갑니다. 그래, 같이 만들자. 손녀들과 눈사람을 만듭니다. 지연과 도연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행복해 보이신다. 응. 아빠가 정말 편해 보여. 눈사람이 완성됩니다. 할아버지, 눈사람 이름 뭐로 할까요? 말수는 생각합니다. 말수. 네. 이름이 말수야. 김말수. 아이들이 웃습니다. 할아버지랑 똑같은 이름이네. 그럼 할아버지 친구니까. 모두가 웃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겨울 하늘에 울립니다.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새싹이 돋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하루 10그릇을 팝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11그릇째가 나갑니다. 가족을 위한 그릇. 어느 봄날, 말수는 영업일지에 씁니다. 2025년 4월 1일, 청평에 온 지 6개월, 하루 10그릇, 내 속도로, 토요일마다 가족이 온다. 손녀들이 자랐다. 지연이는 이제 스스로 잘 산다. 도연이도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됐다. 나는 행복하다. 30년 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았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산다. 김말수로.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청평호가 반짝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명순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나 잘하고 있지? 구름이 천천히 흐릅니다. 마치 대답하듯, 잘하고 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말수는 미소 짓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립니다. 할아버지, 손녀들의 목소리. 오늘 토요일 아니잖아. 소풍 와서 들렀어요. 할아버지 국수 먹고 싶어서. 말수는 웃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근데 오늘 10그릇 다 팔렸어요? 아직 안 열었어. 너희 올 줄 알고 기다렸지.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가 특별히 끓여줄게.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면을 삶습니다. 정성스럽게 국물을 붓습니다. 사랑을 담아 고명을 올립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국수 3그릇 손녀들에게 내어줍니다. 맛있게 먹어라. 할아버지 최고. 아이들이 국수를 먹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살되 나를 잃지 않는 것. 내 이름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 햇살이 마당에 쏟아집니다. 감나무 그늘이 시원합니다.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말수는 툇마루에 앉습니다. 손녀들이 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며 이게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구나. 1년 후 말수가 끓인 국수는 청평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루 10그릇 한정. 예약 불가. 선착순. 하지만 토요일 11번째 그릇은 언제나 예약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자리. 말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릎이 아프면 쉽니다.
피곤하면 문을 닫습니다. 손님을 거절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규칙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말수는 당당합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국수를 다 팔고, 가족들이 돌아가고, 말수는 혼자 호수를 바라봅니다. 노을이 집니다. 붉은 하늘이 물에 비칩니다. 명순아, 나 이제 알겠어. 바람이 대답합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뭔지.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내 이름을 지켜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새가 날아갑니다. 고마워. 30년 동안 내 이름을 지켜줘서.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이제 나도 제대로 살아볼게. 내 이름으로, 긴 말수로,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도 국수를 끓이겠지만, 이제는 행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사는 삶이니까. 당신의 이름은 오늘 누구의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살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오늘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사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말수국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빛나는 하루 되세요. 말수국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